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더 간다 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유 저도 비중을 많이 높여놨고 이번에도 좋은 방향성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이더리움도 좀 많이 회복을 보여주었고 이제 500만 원대까지 왔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더리움 뭐 잘 못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 BTC 마켓이 도미넌스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본다고 하면요. 대부분 이 도미넌스 평균 단가 추이가 거의 밑바닥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많이 못 올랐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이 알트코인에서 가장 큰 대장격인 그리고 단독으로 ETF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죠. 알트코인에서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신뢰도가 가장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뭐 솔라나 때문에 못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제가 이더리움 관점으로만 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항상 성장을 했었을 때 후순위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17년도 때 같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때는 NFT 시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많이 못 올라갔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비례하면서 성장을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주기 정도에 있는 사이클을 좀 보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주기를 맞이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이 실제 2600조 정도를 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시총 대비보다는 매우 괴리표국이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적인 형태가 많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성장하는 만큼 솔라나도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의 시총이 커져야 솔라나도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좀 더 여유폭이 생기는 거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낄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좀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을 하지만 솔라나는 어떤 형태로 올라왔나요?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뭐 이더리움의 디파이 세계관을 다 뺏어 먹었던지 아니면 그런 형태가 조금이나마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밈으로 올라왔고 디파이도 밈 형태에 따른 추이로 인해서도 좀 많이 갉아먹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시즌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클 것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시즌용으로만 먹고 나오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차근차근 그런 선장통을 그래도 두 번에 있는 주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기에 있는 진통이 온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요동을 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도 그런 여러 가지 진통을 잘 견뎌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더리움 부분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투자하고 있는 쪽이 이제 이더리움 비중이 그래도 꽤 높고 그 다음에 W이더 등등 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드디어 이더리움의 뭔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월드 라이벌티 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디파이 부분 이제 좀 혁신을 주겠다. 그리고 기존 디파이보다 다른 형태로 좀 우리가 준비를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도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전체 디파이 시장 안에서도 이더리움 파이가 어느 정도는 계속 공고하게 지켜주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생태계 비중도 밸런스가 잘 자리 잡혔고 고착화가 좀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 부분, 스테이블 코인, NFT, 그리고 레이어 2, 그리고 다오 부분, 인프라,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빠진 게 이제 AI 정도가 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잘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USDC도 최근에 이제 미국발 상승으로,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제서야 알트 붐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테더는 약간 주춤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텔레그램이나 레딧이나 엑스나 나머지 이런 비트코인 토크, 이런 SNS 기반에서도 비트코인 자체가 못해도 100K까지는 금방금방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인들에 따른 생각이 생각보다는 100K를 누구나 좀 보고 있구나. 이 말의 의미는 수급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도 또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추이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도 그만큼 3.25에서 3%로 인하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PC 부분하고 GDP 부분도 원만하게 잘 나와 주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도 또 느낀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예상치와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전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는 건 서서히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틸 정도는 되지만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 여건은 저는 충분히 갖췄다. 오히려 이게 예상치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보여져 있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못 하겠지만, 예상치만큼 나왔다라는 건 계속 이제 천천히 기울기가 저하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요즘에 이제 뭐 비트와이즈에서도 ETF 제출하면서 뭐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제 20일 쉐어스에서도 이제 ETP로 알트코인들이 계속 이렇게 좀 펌핑하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 ERC20의 스테이블코인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자 신뢰 부분하고 유동성 증가 추이와 시장의 활동성과 사용자 참여가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FTX의 유동성 갭도 2년 만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더리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여기서 뭐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더유나 이더T 같은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더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긴 합니다. 수수료 대비나 이런 측면이 좀 미비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장중에 39%가 밀렸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반등도 꽤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MSTU도 뭐 단타를 친다. 급락이 되게 세게 나왔네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사람은 여전히 트레이닝이 약간 좀 재능이 없다. 그냥 차라리 모아가는 쪽으로 그냥 전환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타나 뭐 중기 트레이닝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40%까지 밀렸네. 그럼 무조건 못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으면 못해도 30에서 50% 정도는 투자를 해보는 형태가 나쁘지 않는다. 오히려 만약에 금액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꼭 지켜내가면서 꼭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선물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청산에 따른 위험성은 노출을 당하면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다 감내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내 비중을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하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가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ERC20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나 그리고 에테나나 그리고 뭐 이더리움 리스테이킹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생각보다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코인베이스 CEO 이제 새로운 또 민머리 형님께서 또 이제 ENS 한 번 더 언급을 해줌으로써 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수급이 이제 마켓이 좀 풀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낸드 서비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도 BTC 마켓이 좀 풀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같이 나와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더리움도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도미넌스 추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많이 받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신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눈에 좀 거슬리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예,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진성준 씨는 진짜 국회의원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씨의 대부분 자기에 있는 그런 세력을 다 구축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씨에서 이제 위임됐던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다 쳐내고 이분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대 메고 이런 목소리를 좀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기도 하는데, 본론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분이 자꾸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코인 투자자를 얼마나 개무시를 했으면 또 이딴 소리를 할까라는 거에 또 매우 불편해요. 예, 많이 불편합니다. 예, 보게 되면요, 내용이 자산의 편중과 격차가 심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뭐 남겨놨는데 이게 읽어볼 정도에 있는 급이 아닙니다. 네, 급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차피 100만원 이하로 투자하는 애들이 비중이 높다. 청년들은 20대 30대 청년들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니까 생가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20대의 86%, 30대의 75%가 1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코인 생태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코인은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이 인기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코인이 인기를 끌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한 번의 기대감을 잘 살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주장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야, 어차피 5% 10억으로 5% 벌면 5천만 원 되는데 누가 10억을 갖고 있냐, 누가 5%를 벌겠냐, 이렇게 되게 개무시하는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타켓 또 커뮤니티에서도, 코인판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긁혔기 때문에 한번 공격을 제대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주장은 다 틀립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치의 신념이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돈을 벌고 나서 정치적 신념을 가지든 말든 그 다음인 거예요. 그건 돈이 없는데 먼저 그걸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한 겁니다. 일단 돈을 버시고 이쪽에 집중을 하세요. 내가 기부하고 싶은 데 간다니까요. 항상 중간에 뭘 끼면 내가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서 세금 걷는다고 해요. 그럼 이 세금 재원 가지고 국회의원 월급밖에 다 안 올려준다니까요. 얘네들 헛소리만 찍찍하는 애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기부하고 싶은 데다가 기부하면 돼요. 정치 믿고 싶은 데 거기다가 더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말에 그러니까 어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내 가족이 투자를 한다니까요. 내 형제가 투자를 한다니까요. 내 자녀가 투자를 한다니까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그리고 집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분쟁을 만들어요. 소송 접수 건수가 늘어난다니까요. 제 말이 진짜로 틀린가 아닌지, 진짜로 이게 통과되고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인데 정말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왜?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 소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무서 관계자도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투박하게 해요. 그냥 업무적인 형태로만 처리를 합니다. 대상이 되면 해주는 거고, 대상이 안 되면 얄짤없이 컷 해버립니다. 그럼 유권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이드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 기분에 맞게끔 뭐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고 저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세무 기준이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무 공무원을 조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조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당장은 내 가족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좀 많이 와닿지 않을 건데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는 다들 똑같은 빽 같은 소리를 할 거라서 제가 미리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만약에 가족이 이제 아들아 내가 돈이 진짜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냐 양도세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낼 건데 네 차 한 대 뭐 정도는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돌팔 벌고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때 목소리 내면 뭐 어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좀 잘 단합을 하고 국민청원 할 때는 제발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국민청원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만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아니 이렇게 당겨시면 안 돼가지고 뭐 해먹겠습니까? 얘도 아직도 18,000명에서 놀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러하고요. 이제 12월 달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12월 달 되면 이제 곧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유예가 된다라고 해도 그 다음 유예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